반갑습니다. 박기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PPT 준비된 걸로 진행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제목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트레이딩 입문자를 위해서 요 정도는 최소 기초 지식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념 정리가 그러니까 좀 처음 접하시는 분야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더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공유를 중지한 다음에 다시 화면 공유는 좀 이따가 다시 풀어서 해드릴게요. 트레이딩이라는 이 EX가 트레이딩이라는 도구잖아요. 트레이딩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EX를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접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아주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들 알 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조금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트레이딩을 곧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재미없는 시간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업비트를 가지고 실제 상황을 보면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드릴까 해요. 시작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은 안 보일 거고요. 이제 화면에 다른 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화면 공유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이 업비트 화면입니다. 투자 중에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통상 우리가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장기 보유를 함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많은 주식 투자가 이제 가치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죠. 코인 투자도 가치 투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 올라갈 거냐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금 가격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 시대도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자산 시장은 그렇게 늘 우상향하기 마련인데, 그런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 사고 파는 겁니다. 즉, 가격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격의 움직임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의 그러니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파는 결과가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격을 숫자로 써놓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차트라고 하는 거죠. 차트 안에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건데,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낼 건데요. 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 결국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판다고 하는 거, 사람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의 움직임을 알아낸다고 하는 거, 그거는 확률 게임이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일단 존재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격 결정되는 모양새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가 지금 이 업비트 차트의 1시간 봉, 리플 XRP 1시간 봉을 켜놨는 차트를 열어놨는데,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만약에 1분 봉으로 바꿔보면, 이 캔들 하나하나를 1분짜리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보시면
봉 하나하나가 1분짜리예요. 즉, 지금 마지막 봉이 완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1분 동안에 마지막 캔들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바뀌었죠? 새로운 1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생성이 되면서 또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1분이 시작이 될 때 캔들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관찰하시면 이제 60초가 되면서 지금 봉 길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저거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자, 그림으로 조금 추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봉 안에는 이렇게 캔들이라고 하는 요 안에는 단위 시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1분짜리였잖아요. 1분 동안의 거래 결과를 봉 하나로 완성을 하면 1분 봉이 되겠죠. 1분 봉 안에도 시작한 1분이 시작한 그 시간의 시가, 그리고 1분이 끝났을 때 종가가 있고, 중간에 가장 높게 올라간 고가, 가장 낮게 내려간 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 하나에는 4개의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왼쪽에 초록색 봉과 오른쪽에 빨간색 봉을 보시면 시작한 가격이 밑에 있고 끝난 가격이 위에 있으면 초록색 상승 캔들 이게 양봉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시작한 가격이 위쪽에 있고 끝난 가격이 아래쪽에 있어요. 시가가 위에 종가가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빨간색으로 하락 캔들 음봉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위쪽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재밌는 심리가 녹아져 있어요. 보실게요. 다시 캔들로 돌아와서, 이게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1분 전에 캔들, 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자, 현재 캔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색상은 업비트의 경우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캔들이 빨간색, 하락 캔들이 파란색입니다. 어, 양봉, 음봉을 이렇게 색깔을 쓰고 있는 게 주식에서 가져온 색깔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EX라든지 바이낸스에서 쓰는 컬러는 상승 캔들은 초록, 하락 캔들을 빨간색을 쓰고 있죠. 뭐 색상은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추세를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캔들이 음봉,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보면 시가, 종가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게 돼요. 자, 1분 전 그림을 보면 압정처럼 생겼잖아요. 몸통은 없고 꼬리만 있는, 지금 보면 호가 한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1분 캔들에서 보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압정 형태 혹은 십자가 형태의 캔들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고, 몸통이 없는 캔들들이 간혹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15분 캔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봉 하나가 1분짜리니까 15개씩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15분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앞전 같은 모양새가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직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캔들로 해서 볼까요? 그러면 15분 캔들 4개를 묶어서 1시간짜리를 만들겠죠. 자, 이제 봉 하나는 1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타내게 되고, 좀 전에 보셨던 십자형도 더 많이 사라졌죠. 몸통이 거의, 여기가 몸통이 없네요. 몸통이 없이 이건 십자형이 되는 거고, 대부분, 여기도 십자형이 하나 있네요. 다 몸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통이 길죠. 이건 이제 장대봉, 근데, 양봉이니까 장대 양봉,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 캔들의 모양새를 먼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자, 이 캔들의 모양새 자체가 심리라는 거예요.
그 심리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죠. 이 차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차티스트라고 하는 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동평균선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나서 캔들을 보면 캔들의 움직임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제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봉 하나, 이 캔들 하나를 먼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캔들 하나를 보면, 캔들 하나에, 예, 오르락 내리락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격이 정해져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내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주문창이 있습니다. 주문. 보이세요? 왼쪽에 제가 마우스로 계속 흔들고 있는 왼쪽에 보면 푸르스름한 바탕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게 가격입니다. 가격. XRP를 주문을 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푸르스름한 거는 왼쪽이 수량입니다. 가격과 수량이죠. 가격과 수량. 2,140원에 22만 2,521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고 31만 7천 개 주문이 쌓였네요. 또 금세 이렇게 2,141원에는 6만 1,266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매도 주문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위쪽 가격으로 가는 거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싸게 살려고 하니까 아래쪽이겠죠. 자, 2,139원에 5만 7천 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고, 2,138원에 74만 3천 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 보면 아래쪽으로 매수하겠다는 주문들이 쭉 들어와 있고, 위쪽으로는 매도 주문이 쌓여 있죠. 위쪽으로는 이렇게 매도 주문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까만색 네모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자, 잠깐만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2139원에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2140원에 매도 주문, 2141원에 매도 주문, 42원에 매도 주문 이렇게 매도 주문이 들어와 있고 매수 주문 역시 2139원에 5만 1000개, 38원에 이렇게 오른쪽에 수량이 써 있는데 이 주문이 들어와 있는 데서 오늘은 사실 체결이 되고 있는 것을 활발하게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체결 강도가 87일로 굉장히 약해요. 지금 활발하게 막 100을 넘어서고 120을 넘어서면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 같으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좋을 텐데 지금은 거래가 조금 많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에 있다 보니까 체결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데서 보여드릴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체결이 됐네요. 2,140원으로 여기 체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2,140원에 다섯 개 뭐 이렇게 체결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이걸 계속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제가 마우스로 하는 지정가, 시장가라는 주문을 하시게 돼요. 지정가라고 하는 건 바이낸스나 이런 저쪽 해외 거래소에서 영문으로 쓸 때는 리미트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미트로 주문을 한다. 지정된 가격에 주문 넣는 거. 시장가는 마켓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영어 표현이 우리 쪽으로 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체결되고 있는 걸 잘 관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잖아요.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이 쌓여 있는 이것들은 지정가 주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정가로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매도 주문이든 매수 주문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주문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시장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140원에 누군가가 팔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2140원에 사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39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파는 사람이 팔아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 다 50개 중간 여기 제가 화살표로 보이죠. 50개 이거 2139원에 50개가 체결된 거 누군가가 판 거죠. 지금 2140원에 체결되고 있는 이거는 누군가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사는 가격, 그러니까 사는 힘이 계속 쌓이면 위로 쌓여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요, 가격이. 근데 반대로 파는 힘이 세지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금 2.80 이게 팔렸죠? 여기 또 누군가 팔았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파란색 체결은 파는 거예요. 빨간색 체결은 사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바로 매수세, 매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까만색 네모 박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쌓여있는 매물이 다 소화가 되면 그 위쪽 가격으로 혹은 그 아래쪽 가격으로 가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서 이게 가격 변동이 크지 않네. 계속 같은 가격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이게 매물이 소화되고 그 위 가격으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한번 볼까요? 그걸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카타나라는 종목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체결 강도가 아까 XRP보다는 좀 세네요. 잠깐만 지켜볼까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매물이 이제 소화되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31.3원에서 4원으로 5원까지 올라갔어요. 매물이 소화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자, 31.4원. 또 이제 또 매물이 쌓이면서 또 내려왔네요. 이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매도하는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내려가고 매수하는 매물이 쌓이면 올라가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리플로 돌아가 볼게요. XRP가, 그 사이에 또 내려갔네요. 매물이 쌓이면서. 보이시죠? 이렇게 가격 변동이 되고 그게 바로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반영이 되죠. 15분봉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빠졌네요, 지금. 그렇게 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차트 속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포와 탐욕, 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이제 이 차트를 계속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걸 보고 있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살려고 기다릴 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낌새가 보여요. 사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쫓아가게 돼요. 쫓아가게 되고 팔려고 할 때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데 점점점 내려가면 더 내려간 밑에서 팔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속칭 뇌동매매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추세를 보는 힘이 좀 필요하실 거고 제가 이제 이 EX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무슨 차트 공부냐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는 만큼 돈을 버십니다. 아는 만큼 돈을 따는 시장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하고, 이런 게 바탕이 돼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좀 전에 제가, 어, 꼬리가 만들어지는, 즉, 지금 이 캔들들에서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캔들 모양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위쪽 꼬리가, 위에 꼬리가 길다고 하는 건 이 꼬리 끝에서
매도하는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 위쪽에서 팔아치우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린 겁니다. 강하게 윗꼬리가 길다고 하는 건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매도가 시작된 그 지점 올라가다가 얘가 가격이 쭉 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짓누르는 즉 팔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위쪽으로 긴 꼬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떨어지기 시작한 그 지점이 바로 올라가는 게 막힌 지점, 즉 저항을 받은 지점이 되는 거죠. 저항을 받고 내려온 지점. 그 저항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캔들 안에도 맞고 떨어진 지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져서 몸통까지도 이제 뭐죠?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 지금 색깔이 거꾸로 돼 있는데 음, 여기가 종가가 아니고 시가이고 이쪽이 종가예요. 그래서 음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끝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양봉의 경우는 반대죠.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고 그 밑에 바닥에 꼬리 끝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 나 살 거야. 라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전에 가격 바뀌는 것처럼 쭉 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시가를 넘어서서 요 종가까지 밀어 올리면 이게 양봉이 되는 거죠. 양봉이 되면서 추세가 바뀌는 그러니까 내려 그러니까 파는 힘이 쭉 내려갔던 게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양봉을 만들어내는 이 형태. 그럴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밑에서 받쳐주는 이 지점. 거기가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쭉 양봉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캔들 하나에도 있지만 그것들을 모아놓게 되면 추세라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한 시간 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한 시간 봉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 내려오다가 쭉 가격이 빠졌어요.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서, 끝에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막혀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럴 때 내려가는 거를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요 내려가는 거를 막아주는 요 지점,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는데 결국 꼬리 끝에서 맞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죠. 요 지점, 요 지점은 곧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선,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예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 EX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부천 상동에서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차트를 딱 보여주니까 툭 던지는 말이 거기서 사고 저기서 팔면 되지 그걸 못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기서 지나고 난 과거 데이터를 볼 때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심리가 녹아져 있는 이 차트 안에 이동평균의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를 켜볼게요. 지금 까만색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요거 일곱 개 캔들의 평균을 이어놓은 선이에요. 일곱 개 평균의 이동. 그리고 요거는 20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20개 캔들의 평균 가격을 연결해 놓은 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은 60개 캔들을 이어놓은 선인데, 아무래도 일곱 개의 캔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평균이 일곱 개 평균이니까 좀 빠르게 바뀌겠죠. 거기에 비해서 60개 평균은
느긋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62평, 60개의 평균 이거를 장기 이동 평균, 그다음에 20개를 중기, 7개를 단기 이동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바뀔 때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로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상승하다가 쭉 상승하다가 여기서 7, 2평이 뚝 떨어지면서 22평을 깹니다. 깨고 내려가고요. 다시 62평을 깨고 내려가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요 상황. 이게 추세가 하락하는 지점에서 하락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상승이고 이렇게 하락이고 해서 이동 평균의 개념과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추세의 전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넓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좁게 뭉쳐 있죠. 요게 바로 변곡점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변곡점에 다다르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다 뭉치게 돼요. 여기도 뭉쳐 있죠. 보이세요? 여기 왼쪽 이 지점에도 뭉쳐 있었습니다. 뭉쳐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수렴과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가 수렴하고 수렴했다가 다시 확산하고 하면서 추세가 상승, 횡보, 하락으로 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나중에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다른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계속 단순하게 보시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툭 보면 차트가 눈에 들어오는 자, 그거를 우리 의장님 10년 하셨으니까 도사가 되신 거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될 거를 믿으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고야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야 차트로 가보면, 이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프리미엄 차트에 고야 라인이 있거든요.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은 아까 제가 캔들에서 지지와 저항, 꼬리 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쪽 꼬리 끝, 아래쪽 꼬리 끝.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이고, 그 지지와 저항을 추세적으로 어, 그러니까 시각으로 단면을 잘라서 시간을 멈춘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연속된 시간 안에서 흐름을 보는 게 추세인데 그 추세를 볼 때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흰 선이 7이평이고요. 7개의 캔들의 평균 그리고 노란 선이 20개의 캔들의 평균, 빨간 선이 60개 캔들의 평균인데 이 3MA라고 하는 세계의 이동 평균의 관계, 즉 정배열이냐 역배열. 아까 제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말씀드렸는데 골든 크로스 된 이후에 상승 구간의 상황일 때를 정배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되어서 내려가고 하락 구간에 있을 때는 역배열이라고 즉 장기 이동 평균이 위에 있고 단기 이동 평균이 아래에 있을 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 구간을 역배열 구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기 추세선이 아래에 있고 단기 추세선이 위에 있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을 정배열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추세가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동평균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물론 정교하게 파악하는 건 이동평균선을 켜놓는 게 더 정교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화 시켜놓은 것이 고야 라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야 라인은 그래서 고야 라인은 이렇게 좀 시간을 더 넓은 시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야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우상향하고 있을 때 요 구간이 이제 상승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에서도 요 앞부분,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 요 구간은 하락 구간이 되죠. 상승, 하락, 지금은 횡보로 보여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상승 구간일 때, 그리고 하락 구간일 때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상승 구간일 때는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우상향, 상향하면서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위에. 근데 하락일 때는 우하향하면서 기울기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캔들들은 고야 라인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럴 때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즉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이게 추세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고야 라인은 우상향할 때는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내려오면 받쳐주죠. 내려오면 받쳐주고 이렇게 떠받쳐주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하락할 때는 저항선의 역할을 해서 못 올라오게 뚜껑을 눌러놓은 것처럼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막고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올라갔던 캔들이 내려오면 고야 라인에서 받쳐주니까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해서 즉 고야 라인에 매수해서 고야 라인과 이격이 생기면 팔아서 수익을 내고 반대로 하락 구간에서는 고야 라인에 만나면 진입을 해서 고야라인에서 떨어지면 수익을 확정짓는, 즉 고야라인 자체가 지지 저항선의 역할과 진입 타점을 알려준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초보자분들께서 활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고 거기에 이제 어 그거를 조금 고야에서 알려주는 시그널을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L2, L1, 2, 3가 떴을 때 롱 포지션인데 언제 진입해요? 고에라인에서 사는 거죠. 수익 내고요. 고에라인 사서 수익 내고, 고에라인 사서 수익 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어, 깜빡이가 S1, 2, 3, 즉 빨간색 깜빡이가 켜졌을 때 고에라인에서 숏 포지션, 고에라인에서 숏 포지션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마지막에 고에라인에서 잡았는데 수익이 안 나고 L2로 바뀌었네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만 가르쳐 드리는 요 지점에서 숏이니까 S2가 떠 있는 상태였으니까 숏 진입을 했는데 고에라인 기울기가 우하향하던 게 수평이 되면서 캔들이 고에라인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고에라인 위에 올라가면서 고에라인 기울기도 수평이 되고 결국 L2로 바뀌면 이때는 손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음. 아, 그거 말고 이제 이 지표로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SI거든요.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요걸 지우고 RSI를 밑에 이제 RSI가 나오죠. RSI 신호에 롱숏이 같이 있습니다. 롱숏이 있는데 이 RSI 신호는 어, 매수, 매도 세가 어느 쪽이 더 세냐를 수치화해 놨던 거예요.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지금 보면, 롱숏, 롱숏이라고 하는 RSI 지표를 가공한, 즉, 거래량 데이터, 거래량을 기본으로 한 매수세,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어느 쪽이 더 세냐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통상 RSI는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어, 여기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딩 뷰에 보시면 RSI 지표를 제가 켜놨습니다. RSI 지표는 0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30 이하,
여기 지금 요 지점은 20점, 20점, 잠깐만요. 자, 요지 20.38 나오네요. 여기 보이시죠? 숫자. 20.38. 이거는 30 이하잖아요. 30 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하는 힘이 세니까 RSI 숫자가 점점 점점 내려갔어요. 매도하는 힘이 세다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봐서 매수 타임으로 잡아요. 반대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매수하는 힘이 들어온 거예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숫자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73이죠. 여기 여기 73.07인데 이 지점은 70을 넘었어요. 통상 RSI 지수가 70을 넘으면 매수하는 힘이 과해졌다. 즉, 고개를 넘어서서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로 해석을 해서 그 지점에서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과매수 구간 이렇게 부르거든요. 매수하는 힘이 과해져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보면 요 구간에 왔다 손 쳐도 쭉 더 올라갔죠. 아니요. 15분 봉으로 돼 있네요. 1시간 봉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이 26.27에서는 바닥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쭉 가다 보면 70을 넘는 구간이 있을까요? 1시간 봉에서는 아직 70 넘는 구간은 안 나왔네요. 70 넘는 구간은 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매수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봐야죠. 그럼 어쨌든 횡보 구간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더 줄여볼까요? 요 지점, 여기를 보시면, 요 지점, 여기가 73.87이잖아요. 1시간 본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꼭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얼마인지? 여기 59, 60, 아니, 많이 높진 않네요. 71. 그렇죠? 여기가 그런 식으로 여기 굉장히 높았나 봐요. 여기가 얼마냐면 잠깐, 잠깐, 잠깐. 여기가 뭐요? 75, 76, 그렇죠. 75.54, 76.7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그래서 요때가 매도 타임으로 활용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RSI 지표를 보는 건데 언제 다 하냐 해서 여기에 롱숏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어, 매수 매도 하실 때 이런 보조 지표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요. 아까 제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MACD 지표를 활용합니다. MACD 지표에서도 이 중앙선과 지표 움직임이 이격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고점에 가깝다. 이게 멀수록 고점이라고 보고 가깝게 붙어 있으면 요 선 중간을 통과하면 추세가 바뀐다. 요걸 통과하면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아래쪽으로도 멀면 또 그때도 역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요 위쪽으로 멀리 올라가면 꼭지, 아래쪽으로 멀리 떨어지면 바닥 이렇게 참고로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MACD도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요 정도만 아셔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캔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그 원리 안에 지정가와 시장가의 개념. 만약에 시장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보시면 현재 여기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물량들도 쌓여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XRP를 많이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매수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4만 개, 4만 개, 4만 개, 12만 개, 7만 개, 6만 개, 5만 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100만 개를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만 개. XRP 100만 개를 사려고 주문을 할 때 시장가 주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만 개가 될 때까지 후루룩 사집니다. 후루룩 100만 개가 될 때까지 위쪽으로 사지면 가격이 순식간에 쭉 올라가죠. 그랬다가 더 이상 저 말고 누군가가 그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다시 쭈르륵 내려옵니다. 그게 아까 긴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 어,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정가로 하면 정해진 가격에 사니까 이 그래프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어, 불필요하게 비싼 값에 사지 않아도 되는데,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 어,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나와 있는 아니, 쌓여 있는 물량에 따라서 내가 사는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거다. 혹은 팔 때는 가장 싼 가격에 파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지금 한글로 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장가와 지정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조금 더 정립을 하시고 빨리 잡아야 될 때, 즉 윤민호 대표님이 계속 진행해왔던 빵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시그널이 종가 기준으로 오다 보니까 알람도 그렇고요. 종가 기준의 알람이 오다 보니까 종가라고 하는 건 알람이 떴을 때 이미 시가가 나오기 시작한 시간이죠. 시가에 진입을 해야 될 때 그때 세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가로 바로 사세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살 것이냐고 하는 속도 경쟁을 하게 될 때 자칫 조금 늦게 들어간 사람은 시장가 매수해서 비싼 값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차트를 확인하고 고야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를 항상 어, 시장가로 한번 사고, 고야에서 한번 더 사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사는, 혹은 세 번에 나눠서 하는 습관을 들이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설명드리는 김에, 업비트를 열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물 거래, 지금은 현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선물 거래로 넘어갔을 때도 개념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원화 이렇게 써 있죠. 두 번째 BTC 써 있고 USDT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볼까요? CHR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뭐 현재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산 게 아니고 에어드랍 받은 건데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네, 어쨌든 제가 만약에 원화 시장에서 업비트를 산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시면 매수 주문 가능 금액이 3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걸로 어, XRP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XRP를 한번 사볼게요. 예. 기생하겠습니다, 제가. 자, 얼마를 살 거냐면 그냥 어, 10만 원어치 사볼게요. 10만 원. 수량 신경 안 쓰고 10만 원어치 사보겠습니다. 사는데 주문 수량의 끝에서 이게 나중에 그냥 해볼게요. 10만 원어치를 시장가로 사보겠습니다. 시장가로 10만 원, 10만 원어치 시장가로 매수하면 바로 사지겠죠. 매수하긴 바로 사졌을 거예요. 그러면 보유 종목 들어가 볼게요. 보유 여기 있죠.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 10만 원어치 산 XRP를 제가 여기 USDT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가서 XRP를 팔아보겠습니다. 이제 매도를 할 거예요. 매도. 잠깐 여기 매도. XRP를 매도를 할 건데 지금 보유 수량 보이시죠? 여기 보유 수량 이거를
100%다 그냥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분명히 제가 좀 전에 원화로 1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팔려고 하냐면 USDT 여기에서 팔려고 합니다. 여기서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시장가로 다 팔겠습니다. 시장가로 100% 매도, 매도 확인. 그럼 다 팔렸어요. 그러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뭐가 될까요?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돈 10만 원으로 XRP를 샀어요. 10만 원어치를. 그거를 USDT로 와서 다 팔았습니다. XRP 보유하고 있던 XRP를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뭐가 됐냐면 USDT가 됐어요. 보이세요? USDT로 바뀌어 있는 게 자, 다시 원화로 가볼게요. 원화 시장에서 XRP를 눌러보면 아까 제가 썼으니까 10만 원 주문을 넣었잖아요. 10만 원 주문을 넣었는데 그럼 29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289만 9,950원이 남아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XRP를 10만 원어치 사면서 수수료 50원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수수료 50원. 10만 원어치 살 때 50원이 수수료로 추가로 지출이 돼서 제 잔고가 289만 9,95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어치 샀던 그 XRP를 테더 USDT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USDT를 10만 원어치 산 꼴이 된 겁니다. XRP를 거쳐서 오긴 했지만 10만 원어치 XRP를 테더를 산 꼴이 됐는데 어, 지금 99,000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거는 이제 환율 변동이 되는 거예요. 즉 테더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테더 시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 금액이 원화 평가 금액이 바뀌는 건데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BTC 시장으로 가서 BTC 시장으로 가서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이 테더를 팔아보겠습니다. 제가. 테더를 매도 칠 수 있죠. 요만큼 테더를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로 66.95달러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BTC로 와서 BTC에서 이 테더를 다 팔아보겠습니다. 시장가로 100%다 매도를 치겠습니다. 매도를 치면 다 팔렸죠? 다 팔렸어요? 이제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테더가 없어요. 그럼 저는 뭘 갖고 있을까요, 이제? 보유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BTC에서 사고 팔면, BTC에서 사고 팔면, 어, 원화로 사는 거, 사고 파는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원화로 사고 파는 거, XRP를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원화를 늘려가는 거죠. 자, BTC에서 뭔가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BTC를 늘려가는 겁니다. 테더 시장에서 뭔가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테더를 늘리는 거죠. 지금 저는 BTC로 요만큼, BTC 소유자가 됐네,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평가 금액은 98,74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유, 실습하느라고, 손해를 많이 봤네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화 시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원화 시장으로 가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팔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누군가가 낙서를 했네요. 잠시만요.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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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음, 누가 이걸 했을까요? 이거 화면 지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하죠, 뭐. 어쨌든, 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화 마켓으로 와서 비트코인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가로 한번 팔아볼까요? 0.00084950 비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100%다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화가 되겠죠. 볼 필요는 없겠죠. 다시 원화가 될 거예요. 이것처럼
업비트 안에는 원화로 사고 파는 원화 시장, 비트코인으로 사고 파는 BTC 시장과 테더로 사고 파는 달러 시장, 이 세 개의 시장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어, 이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나 빙엑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실 때 현물 주머니, 선물 주머니, 특히 선물 주머니에서는 달러 선물과 코인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는 코인 선물 주머니가 따로 있는데 그것들에서 돈을 왔다 갔다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 지금 업비트에서 이런 게 되는 거가 나중에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각각의 주머니가 따로 독립돼 있다. 현물 주머니와 선물 주머니, 그리고 선물 주머니 안에는 달러 선물과 코인 선물이 따로 분리돼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지워버리면 속이 시간이 다 돼서 자,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EX, 고야 차트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고야에서 주는 신호, 그 중에서, 이 고야가 찾아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깜빡이는 신호, 그리고 RSI의 롱숏, 그 다음에 고야 라인, 그리고 스마트 라인,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3MA, 아까 봤던 3MA나 아니면 MACD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키나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볼린저 밴드 이런 지표들은 트레이딩 뷰, 즉 다른 차트에도 다 있어요. 다른 차트에도 다 있는데 고야에만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롱숏, 깜빡이는 롱숏을 포함해서 어,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깜빡이는 롱숏, 그리고 RSI의 롱숏,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특히 스마트 라인 없이 고야 라인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프리미엄 차트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스마트 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추세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그리고 캔들이 정배열 상태냐 역배열 상태냐에 따라서 추세를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저는 저희 팀원분들, 저희 팀에 같이 하는 저희 BTS 팀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00불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복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770일, 즉 만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특히 3,000불 시작하시고 연습 과정까지 연습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될 텐데 그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애가 타거든요. 6개월이 짧다 보니까.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거든요. 심리라고 하는 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포커 페이스라는 용어가 있죠. 포커를 칠 때 자기 표정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프로거든요. 노출되면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급해지면 심리전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3,000불, 즉 6개월짜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트레이딩보다 시드 만들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시드를 빨리 늘리셔서 기간 연장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기간 연장에 보너스로 스마트 차트와 LLSS라는 스마트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딩이 훨씬 더 안정화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까지 같이 활용하시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알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스코어 차트까지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 라인과 아니 프리미엄 차트와 그 위에 스마트 차트의 기능까지 기초적인 부분을 쭉 짚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 공유는 풀겠습니다. 혹시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까요? 자, 음소거를 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음소거를 자, 여러분들 이제 음소거 버튼을 누르시면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자, 음소거 어, 음소거 풀으시고 말씀하시면 허용을 했는데 풀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 네, 알람 기능도 알람 기능이 좀 많은 게, 이제 알람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용이 좀 많아져서 그거에 대해서도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1, 2분 사이에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좀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알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없으시면, 죠? 네, 예.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어, 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전 이제 입문자 분들을 위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까지 꼭 꼼꼼하게 준비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메모해 놨어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거. 근데 스코어 차트는 언제 강의하실 계획이십니까? 스코어 차트는 죄송하지만 여러 차례 했거든요. 혹시 저희 그 BTS EX BTS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스코어 차트는 어, 올라가 있는 영상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수분들한테는 오늘 재미없는 시간이셨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트레이딩 고수가 되려고 EX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자기 실력이 쌓여간다는 건 아주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그럴 때 매매일지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매일지는 단순히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는 숫자의 기록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왜 샀는지, 진입할 때 진입 근거가 뭐였는지를 꼼꼼히 메모를 하시다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조지표 제가 오늘 세개밖에 짚어드리진 않았지만 그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오래 시간이 안 걸린 상태에서 실력이 늘거든요. 어, 돈을 잃어야, 그러니까 실수를 해야 배웁니다. 돈을 따기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절 과정에서 실력이 는다는 거 믿으시고, 꼭 매매일지 쓰셔서 복귀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트레이딩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술이거든요. 멋진 트레이더가 되시기를, 그래서 EX에서 성공하시기를 또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